그리고 제가 맡은 주제는 사실 석유화학 산업의 정책 방향이었습니다만 제가 공무원이 아니고 정책 방향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수단이기 때문에 일단 발전 방향으로 우리가 주제를 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설명을 드린 목차는 그 석유화학 산업의 특성, 그다음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의 현대나, 그다음에 국내의 석유화학 산업의 전망, 그다음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의 발전 방향, 그다음 그에서 발전 가능성, 발전 방향, 정책 방향으로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석유화학 산업의 그 특성 중에서 범위 쪽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이라 그러면 석유나 친환경가스를 원료로 합성시라 그 원료 합성 공단 그 연간 화학 산업의 그 원료 결국 소재를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지금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에는 그 범위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원유를 도입을 해 정제를 하는 과정에서 그 시발견의 낙사 등등 경우 반사시력이 나오고 석유 산업으로 이러한 석유 산업에서 나오는 석유 제품, 주로 낙사가 원료가 되는 낙사를 분해하게 되는 기초 석유화학 제품인 7% 플레이 나오게 되고, 이러한 그 중간 재료들이 나오게 되고, 이러한 그 제품을 원료로 해가지고 합성수기, 결국은 그 플라스틱이 되겠습니다. 합성수기, 또 합성수기 원료, 폴리에스터스라는 원료, 그 다음에 수리학과 합성품, 기타 또 화성품들, 알킨, 베니라든지 에탄올, 이런 각종 화학 제품을 만들어내는 산업을 우리가 총칭해서 석유화학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석유화학 제품을 원료로 해가지고 각종 플라스틱 제품이라든지 섬유산업들의 원료, 타이어, 신발, 정밀화학 제품, 이러한 제품 가공 쪽에 이러한 산업을 가공 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최종 제품을 신품의 산업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 석유화학 산업 범위에 가서는 되게 우리가 말로는 석유화학 산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실질적으로 산업 분류산업을 본다 그러면 석유화학 산업은 딱딱하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대개 우리가 산업 분류상의 24류가 화학 제품 제조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이러한 그 중에서 1류가 주로 석유화학 제품, 1류 중에서도 그 1법에서 그 5위번까지 결국 1이 석유화학 기초화합물 제조기고 기타 기초화합물 제조기 1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합성공학의 합성수기가 되겠고, 나머지는 화학제품으로 사실은 그 일부 나라에서는 과거의 석유화학 산업이 전체를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전략적 육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석유화학 산업의 범위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 산업 분류상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관심적 통계, 결국 그 하나의 시스템에서는 또 번호가 다르죠. 이건 2부 봉일이 기초화학의 제품이 이렇게 2부 봉일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화학, 기초화학을 제조하는 2부 봉호에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 합성봉호가 401이고, 합성수기 3부 9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관시적 통계에서 분류하는 거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산업 분류에서 분류를 하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석유화학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석유화학 산업은 그 합성 소재 산업입니다. 결국은 전방 산업인 자동차의 전자, 그들 기력 산업의 그 원자재를 공급하는 주요 핵심 기반 산업입니다. 그리고 천연소의 대체 산업이 되겠고, 두 번째로서는 그 대규모 설비 투자가 소요되는 자본 진작 육신을 주는 장기 산업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결국 규모의 경계가 있는 산업이 되겠고, 일개단위 건설에서는 되게 여천 설비단지 같은 거는 지금은
뭐 100억 불장이 투자가 됐습니다만 그 초기에 투자가 약 25% 정도의 인기가 큰 것을 건조하는 투자가 그런 장기 사업이라 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그 특성이 계열화, 단계화를 이해하는 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이 이게 초기에 그 정책적 육성을 했던 것과 이런 산업의 특성 때문에 결국 우리가 70년대 초에 울산 석유화단지를 건설을 했고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여천 석유화단지를 건설을 했고 90년 초에 우리가 대화 석유화단지를 건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단기화를 이루어야 되는 그 자체가 결국 납사를 불해하는 단에서 나오는 각종 기초유분이 그 단기 내에서 강한 그 소화가 되는 거가 코스트면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는 거고요. 이러한 제품들이 대량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결국 어떤 탱크로라든지 어떤 그 컨테이너에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파이프라인으로 이용하는 것가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유틸리티라든지 항만들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계열화 단계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사고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석유화 산업의 그 현황에서 발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발전 과정에서 이게 단계별의 그 주요 정책 관계, 사실 오늘 그 발표 주제의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라는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석유화 산업의 발전 과정은 크게 한 4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70년대 우리가 개발기로 볼 수 있는 거고 80년대 그리고 성장, 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가 도약기로 보고 그 다음에 그 90년대 후반 이후를 사실 현재까지는 우리가 구현호전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발전 단계들의 그 발전의 주체, 결국은 발전시킨 주체가 우리가 80년대 성장에까지는 정부가 주체가 됐고 80년대 이후에 가서 우리가 이제 민간이 이제 주도가 됐습니다. 그 단계별 발전 단계에서 우리가 석유화학 산업의 시설 능력을 본다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에는 되게 실링 기술로 그거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는 울산 석유화단지, 결국 지금은 SK코프레이 되겠습니다만 울산 석유화단지가 에틸렌 기준 14시간 5천 규모를 가졌고, 그 다음에 80년대 성장기에서는 결국 여천 석유화단지가 그 79년 말에 완공이 되어 80년대 가동을 했습니다. 여천 석유화단지가 약 35만큼 규모의 그 납타 불의 용량이 완공되면서 울산의 단가가 50만 5천 평이 돼요. 그 다음에 80년대의 말 이후 90년대 중반까지 도약기에 가서는 지금 예산 단위가 완공이 되고 여천 울산 단위가 그 신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가 한 43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후반 이후에 와서는 대부분이 기존 시설의 그 디보틀레이킹을 통한 그 시설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비로서는 에틸렌 세단의 기준 연산 약 570만 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의 그 석유화학 제품의 성장률을 본다면 되게 70년대는 연평균 약 한 30% 정도. 그 다음에 그 80년대 약 한 12% 정도. 80년대 말 90년대 중반은 약 10% 정도. 현재는 약 한 3%, 5% 정도의 낮은 성장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단계별에서 그 성장을 주도했고 우리나라 산업을 본다 그러면 70년대는 대목의 성장을 주도를 했고 80년대에서는 그 중화학공업이라든지 80년대 말에 중화학공업이 주도를 했고 지금 현재는 그 소위 그 우리가 말하는 IT, BT, IT들 첨단 산업이 산업의 성장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개발 과정에서의 그 주요 산업 정책을 본다 그러면 사실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석유화학 공업 육성법을 제정 시행하는 정책적으로 석유화학 산업을 육성을 했고 또 석유화학 산업을 중화학 공업의 그 일원으로 전략적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육성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그 대규모 사업들은 결국은 국영이 그 중유 비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경기업이 그 산업을 건설을 해왔고,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이러한 그 정부주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료라든 제품 가격도 정부가 조정을 해왔습니다. 성장기에 와서는 결국은 석유화 육성법이 86년도에 그 폐지가 되면서 결국 자유화 쪽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그 정부의 그 정책은 전혀 약화되었고 간접적인 지원으로 바뀌는 그런 추세를 보여왔고 80년대 말과 90년대 중반에 가서는 결국 석유화법 육성법이 폐지가 되면서 결국 80년대 말에 와서 석유화 사회가 자유화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시설 능력이 확대가 됐고 결국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거의 자유화 쪽으로 나갔습니다. 90년대 중반 이후에 가서는 모든 이제 완전 자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발전 단계와 관련된 세계 석유화 산의 동향을 본다 그러면 이게 70년대에서는 선진국 중심의 석유화 산업이 성장을 해왔습니다. 결국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라든지 서구, 일본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러면서 세계 시선이 확대가 됐습니다만 80년대 와서는 산업 다각화, 결국은 고부가치 쪽으로의 산업 구조가 재편이 됐고 80년대, 90년대 중반에 와서는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결국 산업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초대형 기업이 탄생을 하면서 메가 카피티션 쪽으로 지금 천리하게 지금 굉장히 치열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석유화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능력 측면에서 우선 본다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70년대까지는 결국은 아주 소규모 HN 생산 능력치가 한 15만 톤 정도의 규모를 밖에 분류를 못했고 그 다음에 80년대 들어오면서 몇천 단위가 완공이 되면서 HN이 50만 5천 정도 됐습니다만 80년대 말에 와가지고 결국 수산하고 여천의 신령선이 이루어지면서 100만 톤 수준을 유지를 하다가 90년대 초에 대산단지가 완공이 되고 여천단지의 신규 낙타부용이 완공이 되면서 약 400만 톤 체계를 유지를 해오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약 570만 톤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되게 석유화학 제품을 크게 구분을 한다 그러면은 물론 HN 기초유분도 석유화학 제품이 됩니다. 그러한 제품들은 되게 이러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석유화학은 합성수지, 합성석유를 합성공으로 크게 대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합성 수지의 제품에는 90년도에 보호에 달에 나와 있습니다만도 수출 비중이 약 17%. 대부분이 내수로 충당이 됐고 생산이 합성 첨유 원료는 생산하고 수입 비중이 비슷했습니다만 합성 고무는 수출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3대 부분 기준으로 국내 생산량의 약 한 85%가 국내 소비가 되고 국내 수요를 충당을 하고 나머지 약 한 14%가 수출이 됐습니다만 대산 90년대 중반 이후에 대폭적인 시설 능력 확대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저 나라의 석유화 산업이 92년부터 만성적인 무역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이후 계속 흑자를 유지를 해왔고 지금 2000년을 본다면 약 한 45%가 우리가 생산에 약 한 45%를 수출을 해왔고 2002년에는 약 한 44%를 수출을 해오면서 주요 수출 산업의 하나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에는 생산의 약 한 44%를 제가 수출을 했고 총 수출의 약 93억 불이 달하면서 지금 수출은 지금 약 5위 품목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석유화 산업의 발달을 석유화 위상을 본다 그러면
현재 사실 에틸렌 생산 능력 기준으로 놓고 보기에는 지금 570만 톤 연산으로 나가지고 현재 그 미국, 일본, 사우디 다음에 지금 4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5위 독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6위인 중국하고는 뭐 530만 톤의 그 시설이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작년도 기준으로 제조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총 생산액이 약 한 26조 원이고 제조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3%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그 작년도에 약 한 94억 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총 수출액이 약 5.7%를 점하고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무역 수지의 경우에는 그 90년까지만 하더라도 만성의 무역 적자를 이뤘고 약 90년에는 당행에도 약 21억 불의 적자를 시행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약 한 45억 불의 그 흑자를 시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석유화학 산업의 그 전망,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여건 변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건 변화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서는 그 지금까지 세계 석유화학 산업을 주도했던 선진국들이 경쟁이 치열해져서 합병한 규모의 대응화, 결국은 금융제품의 규모의 그 대응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서 그 세계적인 그 케미칼 메이인 다오하고 그 다음에 UCC, 유경 카바이드가 합병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엑슨하고 모빌이가 합병을 합니다. BP와 아모코가 그 사업 통합을 합니다. 이런 거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매년의 합격에 의해 가지고 지금 그 생산 능력의 그 기준이 지금 사실 99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그 세계 상위 3, 4의 그 에틸렌 생산 비율이 세계 총량의 차지하는 2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도 작년도 22%로 확대가 됐고 지금 다우와 UCC 합병에 따라 가지고 에틸렌 생산 능력이 약 한 1000만 톤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까 앞서 말한 약 한 570만 톤 정도가 되지만 우리나라 생산 능력의 약 2배가 되는 능력을 한계사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품목별로 그 합병으로 해가지고 능력이 크게 확대가 되는 그런 면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 좋은 예가 BASF하고 쉘하고 합쳐서 바셀이라는 세계적인 폴리프로필렌의 제1위 내셔가 되고 있는데 지금 폴리프로필렌만 하루 약 한 2,500만 톤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는 그 중동 지역들이 그 저렴한 원료를 바탕으로 한 그 석유화 산업, 수출 석유 산업에 그 진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중동의 경우에는 그 에탄이라든지 그 프로판을 원료로 한 그 석유화 산업이 그 사우디라든지 그다음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람들이 생산하고 있는 양이 이들 나라의 그 수요는 세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2, 3% 불과합니다만 현재 생산 능력은 약 한 10% 정도로서 생산량의 한 7, 8%의 그 초과 물량들을 전부 다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출의 공략을 건설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수중의 신정설 사업들의 약 한 절반 정도가 결국은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국은 중동 지역이 범용 제품의 경우에는 그 범용 석약 제품의 신흥 메이저로 부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변화는 결국은 그 중국이 그 경제 성장과 함께 세계 최대의 그 수입국으로 부상을 하고 있고 2010년까지는 현재 그 수입 물량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경우에는 그 현재 석유 작업이 약 한 40%밖에 지금 에틸렌이 약 한 530만 톤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수수의 약 한 50% 이상을 그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그 메이저들과 합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규모 신정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파란 글씨로 나와가 있는 거가 현재 그 신정설 중인 그 공장들, 되게 BP가 그 상하이 petrochemical 합작으로 지금 건설을 하고 있고, 바스코, 그다음에 쉘, 그다음에 엑슨모빌이라고 있고, 지금 그 나머지 다우, 그다음에 대만의 포모사가 지금 현재 그 신정설, 그 정설, 시설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완공경도로 확 준비를 안 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개할 수요 전망에서 그 세계 수요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에는 지금 이를 대체할 만한 특별한 신소재가 개발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세계 경제 성장률 수준, 결국은 연평균 4.5% 정도는 성장이 될 거다 하는 것가 일반적인 예측이고, 그 성장은 결국 아시아가 주도를 할 거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되게 자기들 나라 지역 성장률 수준이 될 것 같고,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그 성장, 각국의 성장률 수준이 약 한 1.5배 정도의 그 높은 성장이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 지역의 그 석유화학 수요가 세계 석유화학 수요 시장 기준이 2001년도에는 그 35% 정도가 됐습니다만, 그 지금 2005년에 가면 38%, 2010년에 간다면 세계 수요의 약 한 40%가 아시아 시장이 점하더라. 그래서 아시아 시장의 그 위상이 크게 확대가 될 그런 전망입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세계 석유화학의 그 성장의 수요를 주도했던 그 북미라든지 유럽의 그 비중은 점차 그 축소가 되는 그런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 석유화학 산업이 그 특히 그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금년을 그 저점으로 해가지고 수급 여건은 그 개선이 될 전망이고, 이러한 그 여건 개선이 결국 2005년까지는 그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사슬한 이란 사태적으로 해가지고 당초 예상보다는 좀 그 저조한 시점이지만 되게 기본적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공급 능력 증가율이 결국 수요 증가율 자체가 공급 능력 증가율을 앞서간다. 그렇게 된다 했을 경우에는 결국 가동률이 올라갈 거다 하는 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여기 일부 주요 품목에 대한 가동률이 나와 있습니다만도 그 합성수기 LGP의 경우에는 2005년에 가면 지금 2001년에 그 87%에서 그 89%로 늘어나고, 대부분의 제품들이 그 적정 가동률 수준 선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 했을 경우에는 결국 경영 수지도 상당히 그 개선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의 그 수급 전망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 대비치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도 지금 2002년 작년도의 경우에는 그 3대 부분 기준을 했을 경우에 내수비 생산량의 약 한 60%를 내수로 충당이 됐고, 나머지 40%는 수출을 했습니다만, 합성수제 경우는 약 한 50%가 수출이 됐고, 합성섬유 원료의 경우에는 약 한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합성노무도 50% 이상이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작년도를 그 정점으로 해가지고 결국 내수 비중이, 그러니까 시설력은 크게 확대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수 비중이 점차 확대가 되는 그런 추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여건은 전체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겠다. 결국 내수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출력보다 점차 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가면 약 한 70대 30, 내수가 약 한 70, 수출이 30%로 이제 줄어들 것 같고, 2010년에 간다 그러면 약 80대 20으로 대부분의 그 선진국들의 그 석유공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요 구조 수준으로 접근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그 발전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분석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이제 SWOT라고 해가지고 되게 내부적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강점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 대수적인 중국이 우리나라에 인접해 있다는 거고 지금까지 그 우수한 조 기술 이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강조드리고 약점으로서는 물론 아시아 시장에서는 그 상당히 우리가 그렇게 뭐 규모 면에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메이저들의 그 시선 능력에 비교한다면 우리가 상당히 규모가 열세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기초 원자의 납사 그리고 석유 제품을 전적으로 우리가 해외하고 있는 거 하나 약점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기술 개발력이 부족한 거가 하나 약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회로서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중국이 인접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시장 진출 기회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대우지 구조조정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거다. 그 다음에 그 해외 메이저 기업의 그 대중 진출의 그 전략 거쳐 많이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 이제 가스코의 경우에 그 여천단지에다가 그 외탄계 그 CDR, MDI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결국 국내의 수요를 그 개량하는 것보다 아시아 시장을 개량하는 것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도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협으로서는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게 되니까 결국은 주요국들과 풍성마찰이 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가 되어 있고 외적인 종합 추세의 가속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중도 산업의 그 설비 투자를 확대를 함으로써 그 번역품 분야에서는 그 치열한 그 국제 경쟁이 일어날 거다 하는 그런 가지 위협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란 시장의 불안정성, 세계적인 환경의 강화도 하나의 위협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사의 발전 방향에서 그 발전 방향 쪽에서는 결국은 앞으로 석유화 산업에 특히 화학 산업,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경쟁력이 이제 제고를 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발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능력의 확대라는 건 상당히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지금으로 우리 현재 시설능력 가지고도 적어도 앞으로 그 상당한 시간 동안 그 국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보유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경쟁력 제고하는 쪽으로 우리 그 발전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크게 보면 한 8가지 우리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그 대응화 정문화를 촉진을 해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원가 절감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보가시 제고라든지 그 다음에 그 국무고 다양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하나 되겠고 그 다음에 원자는 국내 산업으로서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석유화 산업도 결국은 원료가 있고 시장이 전적으로 진출을 해야 됩니다. 뭐 지금도 상당한 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글로벌화하는 체제를 구축을 해야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화학산업에도 나쁜 이미지, 결국 발전을 제외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환경신앙의 산업으로 구조를 재편을 해야겠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도 그 세계 1위의 경쟁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저한테 그 주제를 주셨습니다만 또 사실은 정책이라는 건 초기 단계에서 정부가 이제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했던 거고 지금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성장기를 지나서 구조전기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또 투자가 모두 자유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과거에 시키는 정책에서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히 정책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정부의 정책하는 이제 시키는 정책은 없어지고 간접적인 정책으로서 앞으로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결국은 경쟁 여건의 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모든 것 다 이제 정책이
그런 쪽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선진국이라든지 경제국보다는 불리한 그 조세제도라든지 그 정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초자의 납사에 대한 그 세율이 아직도 관세를 그 부과를 하고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그 반카시유에 대한 특수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 거가 이것은 사실은 선진국이나 경제국에서 없는 제도인데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는 거가 있고 이런 것은 선진국이나 경제국 수준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의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에 대한 여건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의 그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공공의료법 같은 데는 관련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가지고 업계가 구조조정이 촉진되도록 해결되겠다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술계를 고도가치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정부가 해야 되는 사항으로 있고, 통상마찰이 최근 들어서 그 심화되고 있으면 통상마찰에 적극 대응하고 특히 그 기업의 해외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해외시장 진출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협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건데 이런 세부적인 통상유계 강화라든지 주요 수출국들과 FTA 추진, 그 다음에 해외 시장 확대 등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